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둘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학사님과 새해 첫 번째는 아니죠. 새해에 함께하는 첫 번째 동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예. 오미크론. 네, 새로운 네. 변종.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변이가 나온 지가 이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보가 없거든요. 일단 정리하는 수준에서 네.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 변이가 이 오미크론이 13번째 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우세종은 델타 변이고요.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들 보시면 뭐 알파, 데타, 감마, 베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 부르기에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알파, 데타, 감마, 베타 뭐 이렇게 부른 거고, 사실은 예전에는 뭐 남아프리카 발, 뭐 유럽 그렇죠. 발, 뭐 이런 형식으로 불렸었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형태로. 뭔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뭐 우한발, 뭐 독감,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중에 하기를 위해서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미크론은 13번째 이 변이이고요. 사실은 이 오미라는 게 13번째를 의미한, 5가 이제 13번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5번째를 의미합니다. 요즘 여담인데, 13번째는 뉴라고 불려가지고, 뉴는 영어의 뉴하고 좀 약간 소리가 비슷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14번째 거를 원래 써야 되는데, 좀 뭐 14번째가 그 SI, 뭐 C라고 들어가서 이게 중국의 시진핑과 그래서 이 15번째 이 순서까지 와서 오미크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의 능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럼 넘어가면 현재 오미크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병이 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세종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거의 한 간염병 나온 것 중에 뭐 많아봐야 한 10% 뭐 또 안 되게 대부분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변이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오미크론에 집중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차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 전에 이제 먼저 얘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고 왜 이 오미크론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는 기초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지화한 겁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돌기처럼 튀어나온.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 간염의 어떻게 보면 주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단백질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구조도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 휴먼 셀, 우리의 이제 피부 같은데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얘가 여기에 접촉을 해서 요 안에 해서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실은 이 감염의 열쇠인 겁니다. 키. 그래서 얘가 요 안에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또 이거 외에 이제 좀 백신에 관한 설명인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간염을 못하게 요 주위를 막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이 오미크론이 왜 무섭냐면, 오미크론은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16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오미크론은 32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키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지금의 델타보다 2배라고 하고, 그 중국에서 처음 나왔던 원형의 4배라고 하는 이유가 그 스파이크 숫자. 요 보시면
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숫자가 지금 요거는 이제 오미크론을 아마 그 스케치한 모양일 겁니다. 보면 이 돌기들이 보이잖아요. 네네.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델타보다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센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막아야 될 숫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효력도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돌파 감염도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거의 한 요 정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좀 무용화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전파력 그리고 돌파 감염력 이런 것들이 다 이 스파이크하고 관련이 있었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이거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발견된 거는 아프리카 보츠나라고 해서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여기 남부 쪽에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 그 근처에 있는데 네. 이 지금 이때 채취를 한 거를 11월 14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때 발견을 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전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스파이크 단백질 3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파력이 가장 좀 강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11월 초에 11월 중순쯤에 나와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찍고 있는 데가 2달 지났나요? 2달? 2달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전파가 좀 빠르게 지금 델타 변이를 따라잡을 정도로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원인이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2개 요거 때문인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답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백신의 면역력, 방어력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 굉장히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네요. 네. 반면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많이 아프지 않다. 네. 중증으로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들을 보면 이게 감기 수준으로 위험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네, 좀 제가 할 얘기. 네네.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전파된 데가 보시면 11월 14일 확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파가 됐는데 전파가 빨리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세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망 사항인 겁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게 13번째 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어떤 바이러스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면 얘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적응을 해 나가고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16개짜리 변이가 나와서 빠르게 퍼져나오면서 자기네들의 생명력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32개짜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은 지금 오미크론이 알려진 바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 중증도는 희망도와는 관계없이 좀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알기로는 유럽 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된 걸로. 런던에서는 거의 나오는 확진자 중에 한 40% 정도가 그 오미크론. 그래서 제가 본 기사들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가장 과학적인 능력이나 통계력이 좋으니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증도 입원 환자들이 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왜 이럴까?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석은 미국은 아직 지배종이 우세종이 델타다. 네. 그리고 미국의 환자들과 영국의 환자들이 조금 다르다. 미국이 조금 더 비만, 고혈압, 당뇨의 환자 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감염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더 확실한 희망사항과는 별개로 더 확실한 특징은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말씀해주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중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예전처럼 심하지 않더라도 이게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약해지는 쪽으로 변할 확신이나 법칙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희망과 좀 합쳐져서 네. 오미크론이 전부 다 좀 잘 퍼지지만 덜 아프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변이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만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저희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이 죽지 않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겠죠.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네. 다른 병 때문인데 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생길 거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네. 아버지가 작년에 그 급성 폐렴이 갑자기 3월 달인가?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돼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저희 병원을 갔는데 들여보내주질 않더라고요. 면회가 다 금지된 거. 아니요, 아예 그 병원에 입원을 받지 않는 상황을 제가 겪다 보니까. 코로나 지정 병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그 대학병원을 갔는데 근데도 받아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유는 이건 코로나. 누가? 아니 거기 그냥 이게 폐 네. 관련된다 보니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받질 않는 상황을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할 수가 없죠. 들여보내진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네, 발생. 저는 근데 그거를 3월달에 이미 겪어봐서. 그렇죠. 큰 일인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네. 이거를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점 병원이라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2주는 남양주에 다른 병원 갔다가 이제 나머지 2주는 서울대학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빨리 나가라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됐으면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라고 해서 하여튼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죠. 그러니까 병원을 3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서울대학병원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어떤 최소 1선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병원들은 좀 병상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네, 그거는 작년 3월 이야기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더 할 수도 있죠. 앞으로 확 늘어나면 더 심각해질 거고,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속도라면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오미크론이고, 그래서 설 이후에 오미크론이 크게 번지게 되면 설 이후 2달부터 굉장히 큰 숫자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단순히 올가매는 거 말고 지금처럼 의료인들은 다 이렇게 몇 겹의 방호복을 입고 치료 시설은 막 감압해가지고 무균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성능 좋은 마스크로만으로 해서 일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게 해야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게 단순히 얼마나 아플 것인가, 얼마나 죽을 것인가,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 앞으로의 경제 활동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 마지막 동영상에서도 가장 계속 귀추를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코로나의 변종이죠, 오미크론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